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쇼미더스탁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방송 전문가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무료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1월 4일 오늘 마감 시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시장 붉게 물들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좀 크게 부진했던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시장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간밤 미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1.68% 상승한 2255.98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만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609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업종으로는 전기전자와 제조업 1,000억 원 단위로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장 막판에 소폭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출발해서 역시나 우상향 그림 그려가면서 1.29% 오른 683.67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는 다르게 개인만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300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06% 상승한 1,271원 70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짚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은 이제 월요일 날 첫 출연하셨는데 우리 네.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첫 출연이셔서 새해 첫 주이기도 하고 저와 처음 뵙기도 하는데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새해 여러분들을 여기서 뵙는 거는 처음인데 일단은 새해가 되면서 아마 새해 2023년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해 소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주 이제 오늘은 불장이었지만 어제 그리고 그제까지도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새해 다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시장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뭐 하루하루 지금 당장에 내 계좌가 변하지 않고 당장에 뭐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게 쌓이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또 혹은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되면은 그때 되돌아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년이 이제 흑토끼의 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이제 돈과 건강 23년에는 두 가지 토끼 다 잡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뭐 종목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네. 다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4.3%로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오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점심때쯤 됐을 때 좀 이쯤 되면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던 게 장 끝날 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우리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고 또 시장 전반적인 그런 어떤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하루였었는데 이유는 다 어제 보셨다시피 어제 나왔던 뉴스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 세액 공제 퍼센트를 좀 높이겠다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 플러스 이제 25%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뭐 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근데 대기업 기준으로는 25%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임기 초에도 언급을 했었던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제 여러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1년이나 지나서야 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이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규모의 네. 정책들을 발표를 이미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발 맞춰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발표를 좀 해주었고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량을 보니까 한 1,76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로 매수한 거는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지난 12월 초 이후로 처음이었고요. 그동안에 뭐 매일 팔기만 했었죠.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건데 삼성전자 쪽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종이죠. 네. 반도체 업종 자체의 호재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로봇 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라고 나왔던 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런 기업들이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는 반도체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사업들도 같이 상승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로봇주 중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한동안 지켜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도 또 오르지 않은 다른 로봇주들도 저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적풍 전문가님의 모델을 뒤집은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관련 전반 흐름 좋았습니다. 이 세액 공제 확대 이슈와 함께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은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좋은 흐름 보였다는 점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지연 대표님의 오늘 시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네, 오늘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한 7.14%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중에 8% 넘게 상승이 나오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 이제 1년이죠. 1년보다 더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달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굉장히 그 이후로는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도 아까 말씀을 다 하셨다시피 이제 어제 반도체 대기업 관련해서 정부가 또 투자
관련해서 이제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세액 공제를 확대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사업이죠.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그리고 백신 뭐 이런 쪽 사업들에 정부가 좀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수혜주로 좀 꼽히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 굉장히 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랑 같이 뭐 상한가 이 수준이면은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을 또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기존의 시총 상위 그 순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누르고 이제 시총 3위를 또 탈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부터 반도체에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으로 이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대형주들, 오늘은 거의 대형주들만 상승이 나왔었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엔 중소형주들로 같이 좀 시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대형주들의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이제 좀 중소형주들로 이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쪽 섹터들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 과정에서 좀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을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도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 대표주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 마감 역시 7% 넘게 상승하며 시총 3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이야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은 장이 좋았지만 네. 요즘 계속해서 좀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엘컴텍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네. 이제 주식보다 이제 금 사러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엘컴텍도 과거에 이제 금 시세가 올라갈 때마다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올해 금 시세, 2023년도 금 시세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들이 뭐 새해 초부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찾아보니까 제일 최근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최근 시세 기준으로 최근 국제 금 가격이 네. 한 1,82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스위스 아시아 캐피털에 그 주르크 키에너라는 고 투자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예전부터 금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얼마까지 가격을 전망하냐면 올해 국제 금 시세가 2,5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1,800대 있는데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를 반영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금 가격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떤 뭐 경기가 침체했을 때 안전자산으로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 또 중국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또 중국 하면 예전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또 금시세가 올라간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면은 막 금을 막 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증시 불안감 때문에 금 시세가 올라가고 어떤 금 거래소라던가 또 어떤 해외에 어떤 광산을 투자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시세가 많이 나고 있고 해외 중앙은행도 최근에 이제 금들을 많이 이제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저는 엘컴텍의 주가는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컴텍은 항상 그렇지만 증시가 정말 나빠가지고 진짜 할 거 없다. 진짜 이거 인버스 ETF 말고 살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물론 뭐 오늘 시세가 나긴 했습니다만 추가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가 저점을 깨거나 그러면 더 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증시가 오늘처럼 강세장이 이어진다면은 엘컴텍도 이제 뭐 시세를 내기보다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매도 관점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엘컴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신호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대두되면서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오늘같이 상승 흐름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네. 왔는데요. 이제 웨이버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웨이버스는 메타버스 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오늘은 메타버스로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빅데이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UAM이나 자율주행 이런 관련주로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제 투자 세액 공제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메타버스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이슈 자체도 이제 정책상으로 좀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오후장 좀 가까이 되면서 그때쯤에 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맥스트라던가 아니면 NP라던가 이런 종목들까지도 뒤이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정보 산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공간정보 산업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은 같이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드론끼리 충돌하지 않고 배송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중 상태의 길을 또 관리하는 또 3차원 그런 정보들도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그 산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이라고 국가 사업 수주를 또 받게 되면서 관련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본격적으로 좀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좀 장기간 동안에 몇 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추세를 본격적으로 좀 전환하기 시작한 그 상황이고요. 이제 회색깔 좀 짙은 선이 120일 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이죠. 장기 이평선도 좀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고 오늘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내일도 갭이 떠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대장 역할을 했던 친구니까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라는 그 산업 자체를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5일부터 이제 CES 2023이라는 미국에서 열리는 네. 굉장히 큰 IT 대회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이 토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픽이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웹 3.0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메타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은 좀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계속 좀 테마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았어요. 수급의 전환도 굉장히 빨랐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UAM,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수급의 전환도 굉장히 빠르고 테마가 계속 바뀌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근데 그 테마들, 오늘 상승이 나왔던 테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육성할 산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한 그런 이 자료집 그런 것들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된 앞으로 정부가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포함된 그런 이제 섹터다,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 테마들이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성과가 있을 때마다 좀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은 당장은 부각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 정부가 밀고 있는,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 섹터 그런 쪽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좀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지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인 웨이버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규제 개혁 추진과 같은 정책 테마와도 엮이고 있고 이 메타버스 산업 장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좀 상한가 나오고 거래량 터졌지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이지현 대표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대표님 방송 이후에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담겨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시세가 이어갈 거냐, 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지, 반도체에서도 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좋은 내용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화면 아래 바로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들어오시면 무료 커피 쿠폰도 힌트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늘도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AS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12월 15일에 매수한 아모그린텍입니다. 매수가 14,450원이고요. 오늘은 2.36% 상승하면서 13,000원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좀 상승을 했네요. 아모그린텍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에도 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그때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네. 13,000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정확하게 오늘 딱 13,000원대에서 장이 다 끝났어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날 저도 해외 증시계 새벽 한 2시까지 봤었는데 네. 테슬라가 뭐 한 15% 빠지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빠졌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하루에 빠졌던 적이 없어서 와 오늘 배터리랑 자동차는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나 배터리는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테슬라는 테슬라고 또 이 회사는 이 회사의 나름의 또 호재나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별개의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왔다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추세는 이제 돌려놨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들은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13,000원대를 뚫으려는 시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여러 날에 걸쳐서 13,000원대를 이제 상승 시도하다가 밀리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12,000원대 밑에서 11,000원대 기간은 이제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 나올 것이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부터 13,000원 밑으로 뭐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밀린다면은 담으셔도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고요. 그냥 두셔도 제가 제시했던 매수가와 또 목표가까지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주들 요 며칠 동안에 좀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이 종목은 저는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테슬라가 급락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아모그린테 배터리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AS 했던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반등 추세 보이고 있는데요. 13,000원 위험 구간을 지났고 13,000원 돌파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매수는 13,000원 밑으로 밀릴 경우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날 매수한 오픈 베이스입니다. 2,830원에 매수했고요. AI 관련 주이죠. 오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픈 베이스는 어떤 전략에 유효할까요? 네, 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다 급등이 나왔죠. 어제 전날에 시간의 거래 급등을 해서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오픈 베이스라는 종목은 재료가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렸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 또 하나는 정치인에 관련 종목이 될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고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아침에 시작할 때 상한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의 이제 모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오픈베이스가 아침에 동반 상승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안철수 부부를 또 이제 초청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관련해서 예전에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이제 그런 이슈로도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바로 이제 내일부터죠. 1월 5일부터 이제 CES가 개막이 되는데 벌써 이제 프리뷰로 벌써부터 지금 이미 일부 신기술이 공개가 되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CES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오늘 밤부터 이번 주말까지가 이제 CES 기간이고 그때부터 이제 기술주나 IT 쪽의 주가를 띄울 만한 뉴스들이 아주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거기에 관련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엮여도 좋고 저쪽으로 엮여도 좋고 현 주가는 뭐 바닥이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다가 3,000원 위쪽으로 이제 훌쩍 뛰었을 때 그때 매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에 대해서 인공지능, 또 정치인 관련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모 회사로 수혜받으며 상승을 했는데요. 또 하나 CES 관련까지 있는 만큼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3,0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일에 매수한 스코넥입니다. 매수가는 14,750원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 받았네요. 2% 넘게 내렸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그 이준 대표께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전 좀 먼저 드렸어요. 네. 드렸는데 좀 가다 말더라고요. 네, 스코넥이라는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CES 관련 그리고 이 종목에 한 가지 더 재료가 있는 게 네. 이제 방산 관련된 재료가 있다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방산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최근에 보니까 신용이 뭐 11%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방산업을 뭐 밀고 있다 그런 정책 때문에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신용 비율이 많다는 거는 또 잘못되면은 또 역으로도 하락할 수 있는 거라서 스코넥은 그렇게 신용 비율이 높지 않은 종목이면서 또 IT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종목이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이제 이 종목만 좀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들이 못 오를 때 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날이고 이 종목은 좀 먼저 출발했다가 지금 약간 쉬는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제가 매수드린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이죠. 지금 뭐 사셔도 되는 금액이니까 천천히 가져가 보시고 제가 목표가 한 10% 잡아드렸던 구간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AS 종목 스콘액에 대해서도 역시나 현재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가격으로 매수 유효한 구간인 만큼 목표가 도달도 가능하다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일 어제 들어간 종목 참 좋은 여행이고요. 매수가는 1,300원에 그리고 목표 수익률 10%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좀 리오프닝 관련주 전반 약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 이제 여행 리오프닝 쪽이죠. 네. 지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막 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오늘 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이제 입국해가지고 이제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나와가지고 이제 호텔 쪽에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도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소동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잘 간 종목들이 많았어요. 오늘 모두 투어 같은 거는 좀 올랐는데 참 좋은 여행은 약간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리오프닝이나 여행 관련 그 업종들이 보통 같이 갑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추이는 이제 같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도 오늘의 조정을 그렇게 뭐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당연히 없으신 분들도 뭐 오른 적이 없었던 종목이어가지고 잘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레드캡 투어 같은 종목도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들보다 좀 대형주들,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좀 가는 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중소형주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여행도 별일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목표가 10% 잡아드렸었는데 가격으로 치면은 한 11,500원에서 뭐 1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가격이니까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조정은 단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목표가 도달 가능할 것을 보시면서 역시나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9일에 매수 들어간 드림 CIS입니다. 매수가는 11,350원이었고요. 오늘은 거의 보합권 11,650원으로 그 가격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드림 CIS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그 CRO 전문 기업이라고 제시를 네.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임상 시험 수탁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 시험을 맡기는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의 CRO 회사 중에 1등이라고 하는 타이거메드라는 그 회사에 인수가 돼서 지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쪽이 이제 손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안정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림 CIS는 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지금 한 20% 정도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잡았는데 이거는 저는 충분히 지금 목표한 수익률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빠졌을 때 좀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어제죠. 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뭐 18%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의 뭐 좋은 그 위치까지 잘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위에 지금 장기 이평선들 모여 있는 좀 저항선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그 자리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 계속해서 좀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원래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서 보유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CRO 산업들 자체가 조금 임상시험이라는 임상시험들이 조금 중지돼 있고 그리고 좀 원래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봉쇄도 풀리고 점차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 더 큰 뭐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외형적인 확장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그런 포인트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 실험을 맡기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드림 CIS에 대해서 워낙 좀 시장이 좋지 않았던 터라 조정받았지만 어제도 급등세 나온 만큼 계속해서 좋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 매수 들어간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500원이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소 관련된 종목 효성 첨단 소재 어떻게 조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탄소 섬유 관련해서 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국내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 고강도 탄소 섬유를 또 개발을 해서 지금 이 앞으로 사용되는 이제 산업들이죠. 우주항공이나 아니면은 지금 수소 탱크, 연료 탱크, 수소 운송용 탱크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소 섬유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좋고 앞으로 각광받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또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앞으로 수소 산업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산업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 앞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육성을 하면서 산업이 점차 확대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전부터 좀 지지를 받던 그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이제 다시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좀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이 미래 산업 그리고 그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효성 첨단 소재,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탄소 섬유와 관련 주이고요. 또 수소 그리고 우주 항공 역시 전망이 밝은 만큼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반등 시도 구간이며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2일에 매수한 리오프닝 관련주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매수가 1,860원이었고요. 오늘 좀 상승했는데 코데즈 컴바인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코데즈 컴바인도 이제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이벤트가 없고 호재거리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미디어 관련주들 중국향 테마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그리고 웹툰이라던가 드라마, OTT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리오프닝 관련 해가지고 중국향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없는 좀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시황 상황인 만큼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앞으로 좀 시세가 많이 수급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코데즈 컴바인은 이제 패션, 의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자리 자체도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 시장이 또 급락하면서 1월달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그 지지선을 깨고 다시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만큼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막 높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또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원래 제시를 해드렸던 그 가격대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코데즈 컴바인 역시나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 주시면서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셨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 들어간 링네트인데요. 매수가는 4,530원. 컴퓨터 솔루션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링네트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링네트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네. 그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반사수혜주로 네.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링네트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원래 네. 전통적 이제 한창 코로나19 확산됐을 때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로 그때도 이제 뭐 진단키트 갖고 그리고 백신 관련주 제약바이오주들 갖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재택근무가 갈 차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미 저는 목표 수익률 도달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온 그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좀 조정을 받아서 이제 지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죠.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이 국민의 이제 70% 이상이 코로나 감염자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달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공략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제가 다른 뭐 시젠이라던가 아니면 뭐 MH 에탄올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련해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링네트 같은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링네트는 이제는 이제 지금 뭐 재택근무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굳이 본다고 한다면은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모멘텀으로 기대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라.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링네트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종목으로 주의를 전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주연 대표와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8시부터 이주연 대표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랑 관련이 없는 그 기업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네. 반도체랑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국민 중 5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 주식이죠. 그 정도로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시고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내가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지금 또 시세가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추가 코멘트가 필요하다, 다른 의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대응법도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제시 힌트도 제공해 드리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잠시 후 시작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주 AS 진행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에 그 드라마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 제가 푹 빠져 있다가 네. 또 이제 후속 드라마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명은 바른손 ENA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바른손 ENA 하면 사실 최근에 이미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특히 지난 12월 9일 날이었었죠. 그때 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영화 아바타 2가 막 개봉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엄청난 기대감을 좀 많이 불어일으켰었어요. 근데 물론 저 아직도 보러 가지는 못했는데 네. 끝나기 전에 그 아이맥스로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바타 2가 처음에 개봉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뜨겁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거 흥행 기준 실패한 것 같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잘못된 전망이었고 이제 최근 주말 지나고 이제 새해 기간들을 지나고 나면서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한국 기준으로만 현재 800만 명이 지금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금 흥행 기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800만 명을 돌파한 이 수치는 전작 아바타 1보다 나흘이나 더 빠른 수치라고 하니까 이게 뒷심이 엄청나게 강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바른손 ENA가 이번에 아바타 2를 제작한 이제 디즈니 쪽에 또 관련 있는 기업이라고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것보다도 이제 두 번째 재료는 이제 드라마 쪽에 관련된 재료인데 얼마 전에 중국의 OTT 서비스에서 예전에 박보영 배우가 나왔었던 네.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영상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은 그 드라마 후속편이 올해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 주연 배우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 240번 번호를 달고 있었던 그 지영이라는 배우로 나왔던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뭐 굉장한 기대작이라고 하고 이 바른손 ENA가 바른손 CNC라는 이름의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었는데 그 제작사의 창립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 이 종목 지금 미리 선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내일 매수가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항상 드리는 전략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가격으로는 한 1,150원 정도, 손절가 940원 구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상한가로 바른손 ENA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가지 재료를 말씀해 주셨죠. 이 아바타 2 800만 돌파 흥행 기록으로 좀 아바타 1보다 앞선 기록이었다. 흥행과 함께 주가 반등 기대되지 않을까 의견과 함께 두 번째 재료는 힘센 여자 도봉순 후속작 역시 기대되는 만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0%이고요. 목표가 1,150원, 손절가는 94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의 도전 상한가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아까 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네. 오늘 좀 정부가 정책장으로 밀고 있는, 네. 독성을 하고 있는 그 산업들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가 이전부터 뭐 수소 관련주들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고 수소랑 네. 또 떼놓을 수 없는 짝이 이제 원전이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 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만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조선이랑 같이 그런 재료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바다위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위 원전 CMSR이라고 해서 차세대 원전으로 좀 꼽히고 있는 이제 바다위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MSR을 또 미국으로부터 기본 인증을 획득해서 앞으로도 좀 점차적으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검정 색깔 진한 선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검정색 진한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할 때마다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 종목의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이탈을 하면서 그 좀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그리고 재료도 충분히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 수익률은 10%로 일단은 잡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제시해 드렸습니다. 5글자이고요. 차세대 원전 관련주이고 조선과도 묶이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제 방송 이후인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반도체 관련돼서 얘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좀 탑3 정도 이렇게 네.
탑픽 종목들을 좀 오. 뽑아드리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끝나고 나면은 뭐 종목명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가기는 할 건데 사실 그 종목 하나랑 뭐 가격 이런 것들만 알고 가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을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얻어 가셔야 진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또 관련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들,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나는 투자 포인트 좀 얻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원전에 대한 산업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진행되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 관련 주제로 탑픽 정보도 꼽아주시고 대응 방법과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바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